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웁살라 시큐리티가 프로스트 앤 설리먼 암호화폐 보안기술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프로스트 앤 설리번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드는 리더십, 기술 혁신, 고객 서비스, 전략 제품 개발 등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시장의 기업에게 상을 수여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되어져 있는 보안 기술의 혁신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패트릭 김 대표는 세계적으로 명만 높은 프로스트 앤 설리번부터 업계 리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또 느꼈다라고 했고요. 공신력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AML, 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 글로벌 보안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이 에스크로 추적 가능한 공식 계정을 개설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주소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트위터에 놀러 가봤습니다. 네, 계정만 만들어 놓고 아직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체인이 마스터카드, 알리페이 등과 호주, 중국 간의 공급망 관리 콘소시엄을 구축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호주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760억 달러 규모 시장을 타깃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식품, 주류 등의 유통 과정을 추적 및 인증해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무역에 수반되는 금융 수요의 경우 마스터카드와 알리페이에서 제공이 되며 이 같은 공급망 블록체인 도입은 호주 정부의 국가 블록체인 육성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비체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을 완충하고 더 많은 성장이 기회와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성과가 지난 1년 중에 퍼포먼스의 대부분이 ERC20 토큰으로 넘어서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애널리스트가 공유한 데이터에 의하면 과거 1년간 이더리움을 퍼포먼스로 웃돈으로 ERC20 토큰을 30개 통화에 머물러 그 안에서 CMC 시가총액 상위 체인 링크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라고 해서 해당 트위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이 계정 주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분석 대상 중에 기타 150종의 ERC20 토큰은 모두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를 크게 밑도는 결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는 107 토큰의 위치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네.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암호화폐 SNX로 965% 정도를 산출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암호화폐는 링크로 659%를 이루고 있으며 2017년도에 거품을 방불케 하는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암호화폐로 여전히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네요. XRP 공동 창업자가 4월에 5,400만 개 XRP를 매도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 의하면 제드가 정기적으로 XRP를 청산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4월에만 일평균 180만 개 XRP를 팔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한 가격이 계속 못 올라가는 이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이유는 현물에 있는 거래소에 대한 일단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가 이미 붕괴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암호화폐 마케팅의 채용 공고가 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형태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IPO 전에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마케팅 임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IPO를 하면 너희한테도 지분의 일부분을 줄 수가 있으니 되게 능력 있으신 분이 이번에 좀 채용 공고를 했었을 때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는 들려오네요. 직무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B2P 마케팅의 패널 확대, 운영 및 기업의 브랜드의 확립, 국제 송금 이용자에 대한 리플사의 B2B, B2C의 브랜드 확대가 주요 목적성으로 들어가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 특히 기업의 브랜드 확립에 대해서는 월가의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암호화폐 인플루언서까지 다양한 청중으로 구성된 복잡한 시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 들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해당 기관과 인플루언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약간 복잡한 직무가 맡기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IPO 하기 전에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면 임원들은 또 고생했다라고 해서 해당 지분을 조금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빵형이 1월 말 정도 때 IPO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FATF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때문에 오히려 리플의 사업적인 영위에 대한 속도가 오히려 나지 않고 있고요. 금융기관들도 오히려 해당 질병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쏠려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에 대한 법안에 대한 속도도 민그적거리고 있는 게 오히려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꼭 리플뿐만 아니죠. 뭐 나머지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에 IPO가 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PO를 하게 되면 XRP는 우리가 투자적 관점으로 일단 했지만 빵연이나 뭐 데이비드 슈아츠나 이런 CTO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되면 뭐 아이폰과 같다. 그냥 단순 송금형 형태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누차 그렇게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마케팅은 XRP에 대한 가치는 되게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리플사인데요. 아마 IPO가 되면 XRP의 투자적 관점이 IPO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XRP의 일시적으로 하락도 크게 변동될 수도 있게 되겠죠. 왜냐? 당연히 빵형이 최근에 주장했던 또 CTO가 최근에 주장했던 형태로 만약에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XRP는 송금에 대한 형태로만 일단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걸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일단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투자적 관점 그리고 법적인 그런 보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거의 IPO가 되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전향하지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조만간에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텔레그램은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톤에 대한 출시가 이번에 또 연기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자자들이 내년 출시에 동의할 경우 기존의 투자금의 110%를 반환하겠다고 언급을 했다. 만약 출시의 연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투자자들은
기업들 경우에 투자금의 72%만 돌려받을 수가 있다. SEC가 딴지를 걸면서 또 좌초가 되면서 또 텔레그램에 대한 입지가 상당히 좋지 못한 실정인데요. 이번에도 연기를 시켜 놓고 만약에 또 연기가 된다고 하면 텔레그램의 지분을 매각을 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적 구조 형태가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한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SEC에 대한 이런 태클로 인해서 모든 호재가 내년으로 거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내년에 빚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빚이 한 끗 차이죠. 이 지읒과 치읒의 차이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치읒입니다. 빚이에요, 빚.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비딩 시스템에 특허를 등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1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내용이 보여지고요. 특허에 따르면 우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물을 올리게 되며 게시물은 사진, 동영상, 글, 링크 등을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게시물에 토큰을 걸게 되고 토큰을 가장 많이 건 사람은 해당 게시물에 자기 프로필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을 지칭하게 되며 토큰의 블록체인의 여러 참여자들의 사이에서 거래되고 양도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토큰을 다른 토큰 또는 미국 달러 등에 환전할 수도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네, 블록체인 플랫폼 사이페리움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도 합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이페리움은 기업에 필요한 트랜잭션 수용성과 확장성, 거래 처리, 강력한 데이터 보안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갖고 있고요. POW 그리고 비잔틴 장애 허용 계열 알고리즘이 핫스터프를 결합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도 핫스터프를 합의 알고리즘으로 채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프라이빗에 가까운 기술 구현을 좀 하는 쪽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 있고 또 적극적인 뭐 지지와 제휴를 좀 맺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비상장 주식 거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가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시범 사업과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기반으로 코스콘 등의 기존의 금융권과 블록체인 기업이 함께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PC 문서 작업 등을 통해 이루어졌던 비상장 주식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블록체인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게 되는데요. 저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일단은 여론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이미 상처를 많이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렇게 위험한 상품에 과연 투자자를 급격하게 많이 모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변동폭이 너무 크다라는 것에 대한 또 투자자들의 두려움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유저를 빠르게 늘릴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조인디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희망회로는 돌아가는데
비트코인 10년 과연 존버가 가능할 것이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경제의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사전적으로 대응도 빨리 했고 그리고 해당 질병에 대한 그런 지속성이 최근에는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 위기까지 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오일 쇼크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꽤 커진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의 오일 소비가 그렇게 많이 원유 소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제조 쪽의 가동률 추이를 또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원유를 단 한 곳이라도 소비를 못할 정도만큼이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되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해관계와 또 국가 간에 대한 파벌적 싸움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선물의 선반영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에는 낙관론이 넘쳐난다. 최근에 반감기로 인해서 뭐 트레이더나 뭐 분석가 분들이 대부분 좋은 추세를 계속 오래 갈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반감기에 거의 가까워지는 날짜에 거의 근접을 해주고 있죠. 이제부터는 약간씩은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보유할 가치가 있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팩트가 나왔죠. 전문가들도 맞추지 못한 형태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트코인이 아직 변동폭이 매우 크고 아직도 법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많이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또 사전적으로 보완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앞으로 10년 동안 보유를 했었을 때 수익률이 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걸 또한 주식적 관점으로 존버를 한다라고 해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은 어느 정도 등락폭이 커지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방어적인 형태로 안정화를 시키게끔 유도를 하는데 코인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동폭이 상당히 앞으로도 꽤 커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꼭 존버를 했다라고 해서 수익에 대한 높이는 커질 수는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 이 폭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요? 또한 그만큼 또 기회 비용에 대한 시간적 허비도 꽤 커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 웬만하면 연 단위 또는 뭐 2, 3년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되는 게 가장 좋은 패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매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드디어 비트코인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잘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